어제 여야 예결위원 간사가 만나 예결 특위에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소위 설치 여부를 놓고 접점을 모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당은 한 발 물러나 소위 활동을 비공개로 하자는 절충안까지 제시했습니다만 새누리당은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국가 예산이 새누리당 예산인 양 새누리당은 정부의 특수활동비 공개에 대해 대안 없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정부 각 부처, 국회, 각종 기관별로 특수활동비를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또 할 경우에 어떻게 하고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그 소위에서 논의하면 될 것인데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모양은 심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에 반영하면 될 일입니다. 새누리당이 이와 같이 정부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논의를 일체 거부하는 것은 편법과 특권을 옹호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위기를 알리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는 올해 내내 유지했던 한국 경제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3.0%를 포기하고 최근 2.5%로 0.5% 낮췄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10년 후 잠재 성장률 1%대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계부채가 1130조 원으로 한 달 평균 30 내지 40조 증가하는 추세를 볼 때 이미 1200조 원을 넘었을 것으로 보이며 연말에는 1300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는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그릇된 부동산 정책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정부는 전월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여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 가계는 소득 기대감으로 소비가 드러나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빚내서 집사라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은 오히려 전세값만 폭등시켰고 국민들을 빚더미에 몰아넣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져 가고 내일의 희망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지난 2년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더 혼란해졌고 파기된 약속들로 국민들의 주거 삶은 고통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과연 정부의 예측대로 전월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여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활성화되면 가계소득 기대감으로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가 활성화되었는지 되묻겠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등 내부적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의 경제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빚내서 집사라가 아니라 빚 없이도 살 수 있는 주거 안정 정책으로 바꿔야 합니다. 국민 주거 안정이 곧 경제 활성화이며 경제 회복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 처방 없이는 가계부채 관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주거복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거정책인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 우리 정책들을 수용하고 반영하기를 바랍니다.